香港激进示威者屡屡用极其危险的工具攻击警察。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As we look at this question, that we send China a single, short, clear message. You will never prevail over the United States.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국내 뉴스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일촉즉발 이 홍콩 공항 시위와 함께 홍콩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중국군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홍콩은 고요해서 더 무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먼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인민해방군 SNS는 10분이면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즉시 삭제됐어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홍콩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이라고 있습니다. 선전시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뭐 축구장이나 이런데 지금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들이 이제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국의 공항과 그 선전과는 한 5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들이 있는 것인데 일단 중국은 공식 매체 등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홍콩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모든 어떤 선전 시에 많은 병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의 시각이 전부 다 홍콩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표현하는 걸 아까 지금 잠깐 그래픽으로 나갔었는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조금 전에 보도된 건데 시진핑 주석의 가장 최신 지시는 군대를 동원할 필요는 없으며 준엄한 법 집행으로 군인 대신 경찰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영상이 지금 홍콩 주변에 떠돈다는데 중국 군용차가 홍콩 도로를 진입했다는 영상, 이게 사실과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그 영상 자체가 SNS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의 어떤 그 군인들의 차량들이 실제로 이제 홍콩 시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시진핑 주석은 지금 빙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들이 여름 휴가를 해서 베이다이에 모여서 중국의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일단 홍콩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무력 진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찰력으로 일단 맡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중국이 홍콩을 만약에 무력 진압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일 겁니다. 지금 미중 무력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진핑 주석의 저런 입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조금의 혼란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중국은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면 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훈련으로 보여줬습니다. 홍콩 앞바다에서 홍콩 도심을 겨냥해서 소총과 권총을 겨누면서 훈련까지 했는데요. 실전처럼 진행된 이 홍콩 시위대 진압 훈련 영상 더 보시겠습니다. 指挥所不是动摇，劝我队抵达地区及时示警，准备行动，动摇收到。 조수민 부장, 저 영상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속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요,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중국군의 기관지가 해방군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재판군보인데요. SNS에 저런 영상과 사진들을 띄워놓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홍콩 앞바다에서의 훈련이 있었고 또 홍콩을 향해서 언제든지 총을 겨누고 그리고 무력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암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진과 영상이
지난달 26일 날 훈련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차가 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의도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진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인균 대표님. 이제 지금 화면에 방금 나왔던 장갑차, 그리고 아까 이제 장갑차들이 대대적으로 트럭과 같이 서 있는 그 화면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장갑차들이, 그 차륜형 장갑차들이 여러 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제가,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세봐도 수백 대가 넘는 장갑차들이 있는데, 예. 중국의 무경이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이 장갑차들, 이 장갑차들 아니고 아까 여러 대가 지금 주차를 해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면 무경이라고 하는 단체는 2017년부터 군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육해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그리고 무경군 해서 6개의 군종, 즉 무경이 이제 군대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런데 무경이 운영하는 장갑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차체를 가지고 물대포를 운영하는 장갑차예요. 물대포 플러스 체류액을 쏘는 장갑차가 있는데 저 화면에 보시는 저겁니까? 저건 트럭이고요. 더 많은 장갑차가 있는 좀 이따 나오겠죠. 네네. 예, 그 중에서 보면 그 장갑차들은 물대포 장갑차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고 전부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장갑차들만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데요. 저기 이제 장갑차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보면 12.7mm 기관총 현재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내부에서 바로 앞으로 끄집어내면 12.7mm 중기관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위대를 상대로 8명의 법영이 탑승하는 저 장갑차를 수백 대를 지금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시위대하고 저 장갑차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위대를 하려면 차라리 물대포차 또는 체류탄차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저거 시위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저건 군 병력이잖아요. 엄연한 전쟁을. 그렇죠. 위하는. 전투 보병이 타는 그 장갑차인데 저기에다가는 12.7mm 지금 안 보이는데 그 틈으로 밖으로 나오면 포신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수백 대를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중국은 이 군대를 지지하는 중국 국민들의 인터뷰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嗰個飛行嗰個技術咧係好犀利，揾到工呢個日益強大啊！睇得好正，軍人嗰個紀律咧係非常之好嘅。 이 무력 진압 시사 말고도 이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력 진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一段时间以来，香港发生一系列极端暴力事件，严重破坏了香港的繁荣稳定大局，严重挑战了香港的法治和社会秩序，严重威胁到香港市民的生命财产安全，也严重触碰了“一国两制”的原则底线，绝对不能容忍。我们对此表示强烈谴责。 장혜철 평론가님, 아직은 유사시 무력 개입을 할 만한 명분이 쌓이진 않았다는 게 국제사회 대체적인 평가인데 계속 이런 거를 공개하고 훈련 영상 공개하고 저렇게 장갑차까지 보여주는 영상을 하면 홍콩 시위대들이 좀 더 갈라서는 중국, 반중국, 친중국이 더 갈라서는 역효과가 나진 않을까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저런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건 겁을 먹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게 한 번 맛본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군대의 장갑차 영상을 본다고 홍콩 시위대가 멈추게 될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시위가 처음이 아닌 게 우리가 우산혁명 기억하실 겁니다.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 79일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시위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일국양제에서 홍콩의 자치성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규모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다른 소수민족은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억누르는 게 가능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의 어떤 목줄을 확 쥐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홍콩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중국 국유기업들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력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 구태의연하게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 홍콩을 진압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중국 행정부의 착각일 것 같고 다른 서방 세계도 이를테면 우리가 잘 모르는 소수민족을 중국이 탄압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거 쉽지 않지만
홍콩으로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겁을 주는 효과가 오히려 중국으로 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오히려 홍콩 시민들을 자극하는 악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촉즉발의 홍콩 현재 상황을 지금 짚어봤다면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뒷짐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쳇말로 번개를 친 건데요.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목소리에서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현정님. 네. 중국이 홍콩으로부터 인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두자.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걸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국 양제 체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만약에 홍콩에 강제 진압을 하게 되면 예전에天安문 사태와 같이 그거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중국이 어떤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방 경제가 상당히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홍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홍콩에 있는 금융업체들이 딴 데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 명의 사상자도 이제 보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홍콩을 강제 진압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즉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뭐 존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지금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 한 이야기에 일관되게 강제 진압할 경우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비춰본다 아마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 부장, 네.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이 지금 명분이 좀 약해서 이 고민의 카드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뒷짐을 풀고 개입했다?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겼네요. 네. 인권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사람의 아주 독특한 성향 때문에 저는 얼마만큼 중재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콩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위를 폭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문제다. 이렇게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권이라든지 자유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만나서 시진핑의 입장을 들어주고 오히려 어떤 돈 문제,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이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홍콩의 우산 시위라고 하는 민주화 시위 때는 그렇죠.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홍콩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트럼프 성과가.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강경파, 매파인, 외교안보 2인자라고 부르는 존 볼턴 보좌관이 중국 정부가 새로운天安문 사태를 일으킨다면 큰 실수다. 이 얘기는 정말 글쎄요. 중국이 무력 진압하면 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안문 사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사실 한국의 여러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에서요. 국내 출연자들이 천안문 사태 단어를 꺼내자 중국 출연자가 귀를 막았어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천안문 사태라는 글자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태이거든요. 예. 그런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안문 사태를 언급했고 미국인들이 그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투자금의 60%가 홍콩을 거치는데 그 신뢰를 잃게 되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이상 강력한 사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보다 예. 볼턴 보좌관의 이 경고가 훨씬 더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WTO 국제무역의 질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피해를 보는 다른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나 인권을 매개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했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이 명분을 가지고는 미국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려 가는 국제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홍콩 문제가 중국을 억누르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을 지냈던 이 크리스 패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자 홍콩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The joint declaration was a treaty signed by Britain and signed by China in good faith, national law. And if China says, forget about it, what they're actually saying is, you can't trust us to keep our word. At the moment, I think to be fair to China, before President Xi Jinping, I think that has been brought into question since 2014, when, to be frank, I think the Chinese government, the regime in Beijing, were unsettled by the democracy demonstrations. 자, 미국 말고도 영국도 조금씩 입김을 내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는 홍콩 시민들에게 영국 국적을 줘야 된다는데 사실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홍콩을 이제 자치령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인들 입장에서 보면 영국에 대한 향수와 추억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국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책임감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크리스 패튼 지금 전 총독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홍콩 시민들한테 일시적인 어떤 그 영주권, 한 6개월 정도 하는 영주권을 줘서 예전에 사태가 터질 경우에 영국으로 피신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영국민들한테 어떤 자유의 어떤 그런 것도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홍콩 지키기에 영국도 나섰다. 글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 영국도 나섰다. 홍콩의 일촉즉발 이 반중국 시위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렇게 연일 격화되고 있는 홍콩의 반중국, 반정부 시위, 대규모 도심 집회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홍콩 연예계가 편이 갈렸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반중파와 친중파로 나눴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화면부터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越上級英明領導有方啫。做乜嘢啊？同啲伙計打招呼，心理咪咁天真啊？咩都爆晒出嚟。真係估唔到香港夜景原來咁靚。以前嘅出身係先未爬過。我從來唔會俾朋友做啲唔想做嘅嘢。我有自己嘅原則，我就唔想成世俾人撳住嚟打。 화면의 인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룡, 중국 청룡. 친중파 성령이 중국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혜찬 평론가? 이게 14억 명이 오송홍기의 수호자라는 이 소셜 미디어상 운동에 동참한 건데요. 최근에 홍콩 시위대 일부가 중국의 국기인 오송홍기를 바다에 내버리는 현장이 보도가 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는 이를 두고 반대하는 정서가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중국 국기를 수호하자는 운동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했는데 여기에 성룡이 가세하면서 내 고향은 홍콩이지만 나의 국가는 중국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편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에 성룡 같은 경우는 홍콩 영화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투자하고 제작하는 영화에 출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창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판빙빙이나 탕웨이 같은 여배우들이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찍히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활동을 못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이 파워가 대단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중국 정부를 거슬러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성룡 역시나 홍콩보다는 본인을 키워준 홍콩보다는 중국 본토를 선택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수진 부장, 지금 보면 성룡은 이렇게 당당하게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는가 보면 다른 배우들은 일단 반정부, 반중국파라는 연예인 인물들, 배우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룡 같은 경우에는 그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탱크로 15,000명의 사상자를 냈거든요. 천안문 사태 때. 이때 성룡은 천안문 사태와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 영화 출연을 막아버리면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배우의 어떤 그 작품 영역의 세계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 이걸 굉장히 배우들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윤발이라든지 양조위라든지 유덕화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로서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에는 뭐 주윤발, 원래는 저우룬파, 류더화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조윤발, 양조 유덕화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거대 중국 시장의 힘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이들이 계속 침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중국과 홍콩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홍콩에서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시장을 무시하고는 사실 뭐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중국 시장, 중국 내 공산당에서 어떤 규정을 두냐 하면 실제로 중국의 어떤 이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국 양제를 반대한다 이런 어떤 배우들은 일체 출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어떤 지금 뭐 영화제나 이런 데도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국의 배우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죠. 그 지지하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시장 자체에서 거기가 뭐 퇴출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룡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 중국의 지금 정협 대표로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배우들 같은 경우도 일단 최소한 말을 안 하고 또 말을 한다고 하면 일단 중국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시는 주제 이 성룡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주윤발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거 우산혁명 시위로 중국 활동을 금지당했던 홍콩의 한 연예인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Last month, 2 million people walked in peaceful protest, fighting an extradition bill that would remove the firewall protecting Hong Kong from interfere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handover, we saw our autonomy slowly eroded. Disqualification of 6 lawmakers, kidnappings of booksellers and activists jailed are proof of China's tightening grip. 지금 반쪽으로 나뉜 양갈래로 갈린 이제 홍콩의 연예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화면 보시면 그런데 이제 뭐 중국 출신이니까 가수 빅토리아, FS 출신의 빅토리아는 그렇다 치고 홍콩 출신의 잭슨, 대만 출신의 라이관린도 홍콩 진압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출신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 갓세븐의 잭슨이나 또 라이관린 같은 경우는 홍콩과 대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정부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소속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국내 최고의 여자 가수 중 하나인 트와이스의 쯔위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대만 출신인데요. 몇 년 전에 본인의 SNS에 대만 국기 보였다가 중국에서 난리가 나서 예. 소속사가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이돌은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출신이 홍콩이건 대만이건 상관없이 중국 본토의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친중적 정서를 발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상업적 배경도 자리를 잡은 그러한 활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런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돌들도 똑같은 속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조수인 부장. 네. 이 홍콩 시위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홍콩 시위대들은 이 홍콩 국제공항을 찾던 관광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한다면서요? 네. 일부 홍콩 시위대가요. 이 홍콩 공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SNS에 띄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콩 일부 시위대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에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58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되고 맞아요. 출국장이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위대가 올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항공편 취소라든지 그리고 여행 변경 등은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홍콩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위대 중에 한 그 여성이 눈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진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공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본인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반정부, 반중국 시위가 한창인 이 홍콩 어제부터 저희가 첫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무기도 없는 시민들한테 강경 대응이라니 홍콩 정부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뭐 중국 정부 뒷배를 또 얘기하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예, 다음 거 볼까요? 홍콩이 영국에 송기했을 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였다. 예, 다음 댓글입니다. 어허, 이분은 아예 이 반정부 시위를 좀 지지하는 듯한 댓글도 있고요. 또 있나요? 예. 홍콩이 반환될 때 1국가 2체제 보장한다고 전 세계에 약속한 거 지켜라. 중국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홍콩 시민 화이팅. 마지막입니까? 예,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은 국민에게 총칼을 쓰면 안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댓글을 좀 정리해보면 심정적으로 지금 댓글만 보면은 네, 홍콩이 자유를 쟁취하길 마지막 댓글도 있었군요. 이 관련해서 쭉 보면 홍콩 시민들의 이 시위를 심정적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동조를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80년 5.18의 경험이 있고 또 민주화에 대한 경험은 사실 홍콩에서도 사실 우리 민주화에 대한 경험들 시대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공의 어떤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피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홍콩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어떤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 남아 상당히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대 주윤발 그리고 일촉즉발의 여전한 글쎄요 제2의天安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홍콩 시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